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우리 대표 원장님 문기혁 선생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진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역행성 사정에 대한 콘텐츠를 올려드렸었는데 너무 학문적인 내용으로 파고들다 보니 양도 많아지고 좀 지루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행성 사정을 10분 안에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발생하는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영상 주목해 주세요. 남자는 소변도 요도로 나오고 정액도 요도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각각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소변과 정액이 같은 공간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면 어딘가 만나서 배출이 되는 그 삼거리가 있을 텐데요.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삼거리 공유하는 공간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있으면 전립선 위아래로 흐름을 제어해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관략근이 두 개 있거든요. 1번 내요도 관략근, 2번 외요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실 때는 1번, 2번 관략근이 모두 열려서 소변이 시원하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요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적 자극이 절정에 달해서 극치감을 느낄 때면 사정의 그 순간이죠. 1번 관략근은 탁 조여주고 2번 관략근이 탁 열리면서 정액은 전립선 뒤쪽에서 앞 전립선을 통해서 앞으로 요도 쪽으로 분출, 발사가 되게 됩니다. 이 영상은 2번 관략근 부위에서 본 영상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전립선의 1번 관략근 부분이 살짝 늘어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확 힘을 주면서 쪼여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정액이 6시 방향의 전구, 화면 앞쪽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 이후에 왜 역행성 사정이 발생을 할까요? 비대 조직과 1번 내요도 관략근은 구별이 어려운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립선 비대 조직을 충분히 확실하게 제거를 하려면 1번 내요도 관략근의 기능을 살려놓고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전립선 비대증 이후에는 이렇게 방광과 전립선 사이에 넓어진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관략근이 확 조여주면서 정액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위쪽이 넓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액의 흐름이 더 가깝고 넓은 방광 쪽으로 올라가는 정액의 흐름의 변화가 영구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홀랩 수술을 했던 환자의 수술 전후 초음파 사진을 보면 수술 전에는 이렇게 비대 조직이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홀랩 수술을 하고 나서 비대 조직이 제거되고 나면 뻥 뚫린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보신 이 옆에 그림과 초음파 사진이 똑같죠. 그래서 더 넓고 가까운 방광 쪽으로 정액이 역류를 하게 되는 역행성 사정이 수술 이후에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광에 흘러들어가는 정액은 어떻게 될까? 이게 몸에 쌓이거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요. 소변을 보실 때 소변과 함께 말끔하게 배출이 됩니다. 저널 오브 아메리칸 맨젤스, 여기 이렇게 짧은 기고문이 있었어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간과된 이야기, 역행성 사정. 제가 이걸 읽고 많이 공감이 됐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전통적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면 겪게 되는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의사도 환자도 모두 간과하고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그렇게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환자분들은 역행성 사정이 수술 이후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수술의 부작용이고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전립선 형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액의 흐름의 변화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시고 크게 불편함 느끼시지 않으실 거예요. 역행성 사정이 있어도 성적 극치감이나 쾌감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된 것은 아니지만 환자분들 말씀하시면 대부분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사들은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술 설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거나 너무 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않는다면 환자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면 성적 쾌감이 줄어들까? 실제로 성적 쾌감이라는 것은 전립선과 음경 주변의 골반 근육의 리드미컬한 수축과 이완이 발생하면서 느껴지는 쾌감입니다. 물론 정액이 요도를 스쳐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기분을 쾌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요도를 지나는 감각은 주된 성적 쾌감은 아닙니다.
발기가 단단하게 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마찰을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발기의 강도가 낮을수록 성관계 중 감각의 자극도 약해지고 성감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극시감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요도를 지나는 것이 쾌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발기가 이루어지는 음경 해면체 아래쪽 사이에 요도가 존재하거든요.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요도 압박도 약해져서 요도를 지나가는 느낌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성에서 사정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발기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정은 역시나 그 다음 문제고요. 성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수술을 미루시면서 성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계속하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일 수 있어요. 서울의대 오승준 교수님께서 홀랩 수술 후에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직접 집도하신 전립선 비대증 환자 331명을 대상으로 수술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수술 결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수술 후 배뇨 증상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수술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수술을 다시 받겠습니까? 파란색과 초록색을 합친 것이 이 세 가지 질문 모두 90%가 넘습니다. 즉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라는 거죠. 전체 331명의 환자들 중에 역행성 사정 때문에 수술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1명이에요. 수술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수술 이후에 배뇨 증상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으려면 첫 번째로 수술을 해서 좋아질 만한 그런 분들께 정확하게 수술을 해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수술 이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진한 배뇨 증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정 기능을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못하거나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노화를 겪게 되면서 60대가 지나면 정액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정력, 부출하는 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노화의 과정이고,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배뇨 증상과 발기 그 자체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양의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해서 효과를 좋게 하고 재발률을 낮추는 것이 사정 기능을 보존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께 이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정 기능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충분한 양의 조직을 제거하지 않아서 효과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고 재발의 위험도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액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사정 기능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얘기하고 먼저 권하기도 해요. 환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함께 환자분들과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에 배뇨 증상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좋게 영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하고 우리 대표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 진료보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고 좀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지하고 길어진 것 같아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